예, 안녕하십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베트남을 문자적으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영어로 비에트남 그러죠. 비에트남. 이 비에트남을 우리는 배로 읽죠. 배로. 예? 비도 직녀고 이는 서양이죠. 그러니까 자, 비에트남에서 비는 견우의 여자, 직녀죠. 이는 서양이죠. 이걸 갖다가 배로 읽으니까 이게 배자는 직녀란 말이에요. 배자는 직녀. 예? 이거나 같단 얘기죠. 그리고 트는 뭐예요? 트는 땅이라고 그랬죠. 땅지니까 서방 귀나라죠. 남. 남은 나 견우에. 견우가 나라고 그랬어요. 인대 잘린 나. 칼로 인대 잘린 나 견우. 견우가 나고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견우의 명령을 실행하는 적재면이 이게 M이니까 지구죠. 지구. 동방천부와 서방 귀나라를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가 딱 두 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견우와 적재면 또는 견우와 직녀도 되는데, 견우, 직녀, 적재면으로 하면은 이 입구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라고, 이 10개면 10개가 있어야 되죠. 10개, 10천간이면 10개의 나라가 있고, 하나의 이게 청간간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칸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두 칸, 10칸이 10천간이고, 그게 니은, 직녀의 나라고, 그래서 그걸 세 개를 통일하면 M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M 플러스 N이 동양과 서양의 나라가 합해져 갖고 M이 됐다. 그래서 지구는 원래 모난 네모였다. 모난 지구, 원방각의 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나 플러스 미음은 남이 되는 거죠. 남. 그래서 이 남녘남은 십자가 견우, 그러니까 동방천부에서 먼 서방 귀나라 서울까지 가는데 견우의 명령으로 이거 뭐죠? 자, 이게 구결자 제얼결을 죽이고 어디에서? 두위에 서방 귀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찌르다는 거예요. 적재면이 전쟁에서 서방 귀나라 적들을 찌르다. 그러니까 이 적재면을 나타내는 그 남녘남은 나 견우에서 나왔죠. 견우의 명령을 실행하는 견우의 셋째 아들 적재면을 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녘남으로. 그래서 이게 갑을 병에서 갑은 견우고 을은 제얼견이고 병은 바로 적재면이에요. 병. 이 병과 이 남녘남이 같은 거예요. 이게 남녘병도 그래요. 남녘병. 근데 이 남은 바로 적재면. 베트남은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을 문자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배자는 직녀의 나라의 땅, 트가 땅이니까 남은 적재면. 적재면의 나라네. 적재면의 나라. 네? 직녀의 나라이면서 적재면의 나라. 베트남. 그래서 서양이란 얘기죠. 서양. 그 베트남, 제가 지금 베트남 다낭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 베트남 국기죠. 서양이기 때문에 적색이죠. 적색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태양이 됐으니까 태양의 색이 적색이에요. 견우가 태양이란 얘기죠.
그리고 견우가 별이 됐죠. 별. 예? 음양오행이 오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 5개면은 육각별은 뭐예요? 육각별 666 사탄 견우의 별이죠. 이것도 견우고 육각별도 견우죠. 육각별은 뭐죠? 육각별은 육각별은 이거잖아요. 삼각형 2개죠. 자, 견우가 이게 원방각에 제가 설명드렸죠. 견우가 최초의 사람, 이게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사람인을 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견우가 사는 집, 모일 집. 예? 견우가 이게 방이 돼갖고 원이 되니까 원방각 그러는 거죠. 원방각. 이 견우로부터 각각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생명나무 견우로부터. 이게 격자할 때 격자죠. 그래서 이게 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 격으로 나눴죠. 하나님 견우와 같이 밝은 사람은 높은 신하들이고, 그 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짐승 같은 존재다. 그러면 아주 하층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뭐 양반이 있고, 양반, 동양 양반, 서양 양반, 동반 서반, 그리고 평민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뭐 서민들 있고, 이게 노예 있고 이렇게 나누죠. 이게 격이란 말이에요. 격. 만물을 창조했을 때 각각. 그래서 뿔이 났어요. 견우가 뿔이 났죠. 뿔각. 왜? 인대 잘려서 뿔이 났잖아요. 뿔각. 그래서 견우가 각이고 방이고 원이에요. 이 방이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원. 지구가 집이죠. 우주잖아요. 하늘이 우주고 그 지부 집주니까 방이 곧 집이다. 이 방에서 네모난 방에서 동그라미의 방으로 됐다. 그래서 이 방이 바로 룸인데, 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간. 여지. 룸은 여지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죠. 그게 이 공간이니까 스페이스고, 스페이스가 우주고, 그래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선이 스페이스 10이죠. 이 10이 바로 견우가 배를 타고 서방 균화를 정복했던 배니까 스페이스 10 우주선은 견우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육각별은 이 원방각의 방인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지. 역삼각형은 견우의 왼손 제얼기현, 이게 정삼각형은 견우의 오른손 적재면이 되는 거죠. 견우의 아들인 적재면과 제얼기현이 합해져서 육각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합해져 가지고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666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놈들이 사탄이 좋은 뜻인데 세턴을 지금 정복자이기 때문에 나쁘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국기는 그렇게 되고, 지금 제가 베트남 배낭에 나와 있습니다. 배낭. 그래서 배낭이 다낭이 나와 있죠. 다낭. 이 다낭의 이 한자적인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아주 다낭. 이 다낭은 이 한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타낭시, 타낭이라고 하고. 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타는 다에서 나왔죠. 다. 그래서 다는 바로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에서 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적재면에 의해서 불타 죽은 제얼견이 바로 타예요. 불타 죽은 제얼견이 타. 그래서 불타 죽은 타가 바로 제얼견인데, 그 나라가 서방 두 나라니까 지금 물바다가 있죠. 2개 다. 물바다를 만들고 누가? 뱀 견우가 만들었죠. 이게 뱀이잖아요. 뱀. 예? 이게 지금 왼쪽 부분이 뱀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세히. 그래서 뱀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곳, 그게 바로 주머니예요. 주머니. 직녀가 주머니인데 직녀의 나라. 그래서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다낭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타짜인데 물갈래 타 그러죠. 물갈래 타. 예? 못지 그러죠. 못지. 그래서 이 한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자를. 물갈래 타 못지는
이 타는 다에서 나오고 다 적재면에 의해서 불타 죽은, 그래서 타자가 불타 죽은, 불견우에 의해서 타 죽은 제얼견을 뜻하는 거죠. 제얼견. 근데 물갈래라고 그랬어요. 왜 물갈래라고 했을까요? 이 한자를 견우가 견우의 사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견우의 사상은 이게 갈래다. 견우가 이때는 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물. 그럼 이 견우가 왜 물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견우가 제가 없을 무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철저히 반대이기 때문에 천과 지가 견우가 무면 직녀는 뭐가 되겠죠? 그래서 직녀는 어미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음이 비읍으로 발전하면은 견우가 인류의 처음 아버지가 되는데, 직녀는 어머니인데 이 견우가 보호해주는 직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견우가 생명나무인데, 서방 주나라가 모난 나라니까 입구인데 이 입구에 있는 직녀를 보호해준다. 어리석을 맺자죠. 근데 어리석은 제얼견에 의해서 쫓겨난 직녀를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는 견우고 보는 직녀니까 무에서 부로 가고 모에서 보로 갔는데, 이번에는 무에서 니을이 제얼견이라고 했어요. 기역은 견우, 니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 니을은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이고 물바다를 만들죠. 서방 그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그 나라를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돼요. 견우가 부에서 불이 되죠. 불이 됐다는 건 태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색은 적색이에요. 적색. 적색이라고 나고 아우지간 태양을 붓다 그러죠. 그래서 저녁에 지는 태양을 갖다가 붉은 노을 그러죠. 그러니까 무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불이 나왔는데, 전부 다 견우가 천지창조한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 한글이고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모에서 발전한 게 몰이고, 이게 몰이 바로 이게 죽일 몰이에요. 죽일 몰. 누구를 죽입니까? 제얼견을 죽이죠. 제얼견. 이 죽을 사자가 여기 있죠. 뼈 발릴 알. 죽어갖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알이 견우라고 했죠. 코지미 개그. 견우에 의해서 죽은 알. 이게 죽을 사자죠. 비수비도 바로 견우의 아들 적재면 또는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제얼견이 죽었다. 네? 제얼견 죽었다. 그게 바로 저녁의 나라가 서방 주나라니까 한일자는 하나님 견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몰이니까 여기 죽었잖아요. 제얼견이. 그래서 모가 몰이 됐죠. 제얼견을 죽이고 몰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몰살을 시켜요. 물바다를 만들고 서방 주나라를 적들을 몰살시키면서,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말몰이죠. 말물. 말맞자 적재면이 물이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했다. 그리고 몰살을 시켰다. 그래서 이 몰이 나왔고 이 몰에서 다시 볼이 되는 거죠. 그 적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킨 다음에 견우가 직녀를 보는데, 직녀가 눈이라고 했으니까 눈목자 들어가죠. 어진 사람인 견우가 직녀를 본다. 그래서 이 눈이 바로 이 볼이 볼이니까 이 지금 야구에서 던지는 볼이고 축구에서 차는 볼이죠. 볼이 공이란 말이에요. 둥근 구체 공이죠. 이 공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한자가 옥이라고 돼 있어. 옥은 견우고 직녀를 뜻해요. 기역이 견우니까 나오는 황제죠. 견우가 옥인데 직녀도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옥이죠. 그럴 때는 쌍옥. 그러니까 한글이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자는 이렇게 그 한자의 의미를 가지면서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 세계통일 역사가 이 한자 속에 이렇게 전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인만이 이런 세계통일한 역사를 한자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문자역사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 진짜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 갈래다고 하면은 이 물이 아까 말한 견우를 상징한다고 하면은 견우를 물로 상징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무로 상징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죠.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래서 나무에 붙은 가지가 바로 이게 십천간의 하나, 직녀의 나라가 가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무를 상징했을 때는, 견우를 나무로 상징했을 때는 나무목인데, 이번에 물로 상징을 했으니까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갈래예요. 갈래. 물에서 나오는 물 갈래. 예? 이때 물 가지라고 안 하고 갈래라고 하죠. 갈래. 예? 천지창조하러 갈래. 예, 물바다로 만들고 서방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로 갈래, 이런 얘기죠. 물. 그래서 물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얼기엔이 타 죽었으니까 타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 모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는 직녀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어미모 직녀죠. 이 모에다가 시옷은 사람인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시옷이 사람이니까 사람 견우에 의해서 직녀의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못이 되는 거예요. 못. 그 나라 연못이죠. 연못에서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여는 거니까 그게 지의 나라니까 못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낭을 갖다가 한자로는 타낭이라고 하는데, 이 타자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 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불교에서 말하는 나무 아미타불이 있죠. 그때 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탈질 탈 사타타 그러죠. 이 비탈지였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제얼기엔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예?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평평한 곳이 아니라 비탈진 곳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나무는 견우고, 아까 나무목이 견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미는 우리말로 어미예요. 어미나 아미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견우, 아미는 어미니까 견우와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때 비탈질 탈은 바로 빤뜯어지 않고 비탈졌는데, 그랬댔죠. 그러니까 이게 제얼견을 뜻하는 거죠. 제얼견을, 이게 타자는 불타 죽었다. 불타 죽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견우한테.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 이게 불이 불하고 태양이고, 그러니까 견우란 뜻이죠. 이게 나무 아미 타불은, 예? 견우와 직녀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불이다, 태양이다. 견우는 불이고 직녀는 뭐예요? 보름달이죠, 달이죠. 해와 달을 표현한 말을 갖다가 지금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 탑을 그러는데, 이 불교에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 스님들이 이런 걸 몰라요. 나무 아미 타물로 이렇게 한자로 써 있으니까, 아니 왜 나무 아미 타불로 우리는 그렇게 읽느냐?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 이 나에서 어찌 제얼견아, 네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되었느냐 하고 꾸짖는 견우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게 적재면. 이게 적재면이 남녘나는데,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마디. 중동에서는 마디라고 하고, 서양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면은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남녘남이. 그래서 이게 남무 아비 타불은 적재면과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가 불이다, 태양이다, 태양신이 됐다. 이런 이 차이점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이게 얘기했죠. 이게 뱀. 여기 물갈래 타자에는 뱀 견우가 들어간다. 뱀. 예? 뱀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게 복희 여와의 인두사신. 제가 복희 여와가 견우와 직녀라고 그랬죠. 복희는 견우고 여와는 직녀고, 이 여와에서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예, 견우는, 복희는 누가 돼요? 그럼 창세기에 이게 야훼가 견우고 여호와가 여호와예요. 동양에서는 이게 바로 인두사신이니까 하나님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예? 그래서 뱀이 서방 그날을 물바다로 만들고 물을 만나갖고 용이 되는 겁니다. 용. 그래서 견우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서양 놈들은 정복당했기 때문에 동양의 하나님인 견우를, 복희를, 서양에서는 정복자, 노예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노예의 역사죠. 그게 서양의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다를타가 뱀인데, 누구와 다르죠? 견우와 다른 타죽은
제월견을 뜻하죠. 그래서 이 비수비가 제가 견우와 직녀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비수비가 견우의 오른손일 때는 적재면이고 견우와 적재면과 달을 타자 그 제월견이 불타 죽었다 할 때 타예요. 그래서 이 불탈년 자연에서 불탈년은 그러할 년은 바로 제월견을 뜻하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개견자가 들어가잖아요. 개견 이게 제월견의 견자죠. 그리고 이게 불화자죠. 이 불은 견우인데 견우한테 타 죽었다 해서 제월견이 숫자 4를 상징하죠. 1, 2, 3, 4에서 그래서 이게 점이 견우니까 점 4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것도 불이다 하는 거죠. 한자에서. 그리고 이게 저녁의 나라죠. 적재면의 나라가 서방 그 나라가 저녁의 나라인데 견우가 그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죠. 견우는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아침이 돼요. 새벽이 되고 그러나 제월견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월이 됐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 저녁의 나라, 밤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밤의 나라에서 점견우에 의해서 저녁의 나라에서 점견우에 의해서 직녀가 달신이 되니까 보름달 밝아졌죠. 계집종 노예일 때는 어두웠는데 예? 견우가 구해줘갖고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진실이 제 베트남 다낭에 와 있는데 다낭이라는 한자 속에 지금 물갈래 타자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타자를 받고 낭자를 볼게요. 이번에는 낭자가 어디 있나요? 낭자를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죠. 낭자가 이게 흐릴낭자죠. 흐릴낭. 그러니까 견우는 태양이니까 밝죠. 날이 흐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 날이 아주 그냥 밝으니까 흐리지 않고 날이 푸르르고 하늘이 푸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요. 견우의 나라는. 그러나 제월견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 저녁의 나라, 밤의 나라니까 진리를 거역한 나라니까 바로 흐리죠. 날씨가 흐려. 그래서 흐릴랑 그러는데 흐릴랑 속에 물바다가 들어가요. 물바다. 삼수변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나라는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바다 삼수변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주머니 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이게 주머니가 직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직녀.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껍데기, 아웃, 예? 가죽, 쭉쟁이, 가라지, 그 다음에 껍데기, 피, 이게 전부 다 껍질, 이게 주머니란 말이에요. 주머니. 그러니까 견우가 안에 들어야 있어. 인이라고 그랬죠. 견우 이름이 인인데 인을 감싸고 있는 아웃이 주머니고 인의 나라는 코와 견우의 나라고 이 아웃의 나라는 바로 서방 그 나라, 껍질의 나라, 주머니의 나라예요. 이 인을 갖다가 주머니 직녀가 감싸고 있다. 그 우리말인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 속에 전부 다 세계 역사가 진짜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인이 견우면은 아웃이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주머니와 견우를 합쳐야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니까 견우와 직녀를 합치면 아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예 견우의 주머니다. 아가 천지 창조한 처음신 견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때 상여 앞에 바로 아자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고종의 장례식을 치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하면 바로 견우의 주머니. 견우가 정복한 직녀의 나라에 사는 주머니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은 그러니까 직녀가 낭자라고 하면 이 주머니 낭자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 낭자를 네이버 사전이 분석을 못 해놨어요. 왜 우리 그 한자인데 견우가 만든 한자인데 왜 분석을 못 합니까? 문자역사연구원이 아주 쉽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십자가로도 볼 수가 있는데 돼지머리 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해는 태양 견우고 돼지신은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의 머리가 되는 해, 태양, 선
견우고, 그 다음에 이게 입구는 서방 규나라 입구에 들어가서 서방 규나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지구가 원방각에 모난 방이 됐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가운데 중이 바로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견우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중은 견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견우가 가운데 중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입구 두 개가 있죠? 이걸 갖다가 한자 사전에서는 부르지절 헌이라고 했으니까, 부르지절 이런 뜻은 뭐예요? 부르는 불이란 뜻이에요. 태양 견우가 지절, 제얼견이 개니까 개 제얼견을 막 지져요. 당장 서방 규나라 왕에서 물러나고 용서를 구해라 하고 지졌는데 도망갔죠 이놈이. 그리고 요 오디자라고 나와 있죠. 맨 밑에가 오디. 당연히 이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황제의 옷을 입고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디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해석을 못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에는 덮을명, 이 물바다를 덮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표자죠. 거표. 이 부분이 거표잖아요. 거표. 이 거표자에다가 이게 뚫을 곳 하나를 더했다는 건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 동양에서 진리를 그러니까 세우고 서양에서 또 진리를 세웠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쪽만 보면은 이게 거표로 돼 있죠. 거표. 것이 어디라고 씁니까? 여기 인의 반대 아웃. 아웃이 바로 것이라고 그랬죠. 아웃. 영어하고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한글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세계 역사를. 절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한자를 가져갔어도 그네들은 절대 한자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것이라고 하는 거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웃. 서방 규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진리를 여기에서 표방을 했으니까 거표 그러는 거죠. 거표. 그리고 이 시계표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는 뭐예요? 때죠, 때. 때라고 하는 것은 견우가 서방 규나라를 때린다. 때리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12로 10천간으로 할 때는 숫자 15로 표현을 하고 12지지로 표현을 했다는 숫자의 12시를 얘기하는 12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시계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낭에 대한 한자를 알아봤고, 이게 다낭에 오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시장인데, 이 한시장이라고 하는 거 한국의 시장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시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서양의 낙원조선이 에덴 동산이고,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의 조를 갖다가 서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조라고 안 하고 초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안. 한시장을 초안. 그러니까 이 초자가 바로 조선할 때 아침조자예요. 아침조. 이 한자는 한국을 때 한자고.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몰라요. 베트남이 유교를 한자를 가지고 유교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베트남이. 근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지금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한 시장이 한국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한국에 있는 한강도 있고 한시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이 한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자. 그래서 이게 한국의 한자에 보면은 오른쪽이 바로 가죽이 가죽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가죽이 아웃이잖아요. 아까 주머니가 가죽이에요. 주머니가 가죽.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선의 조니까 선은 동양이고 조가 바로 서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양을 뜻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서양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기에도 적색으로 돼 있고, 적색으로 돼 있다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서양을 갖다가 만들어 서양의 언어를 갖다가 심은 게 중국이죠. 근데 베트남어는 모르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시장에 보니까 THAND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땡큐라고 그래. 땡큐. 근데 G하고 지금 K가 바뀌었어요. 영어에서는.
베트남어로는 이게 THANG, 이게 땅이란 뜻이죠. 땅이란 뜻인데 TTANG 써야 되는데 T가 하늘로 바뀌면 천지가 되니까 땅이 되는 건데 그게 땡큐예요. 땡큐. 그래서 이게 G는 가시고 G의 나라에서 신이 됐으니까 견우고, 견우가 K는 그 나라에서 킹 임금이 됐으니까 K로 바뀐 거고, 이 K가 바로 코리아 할 때 이 K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할 때 U는 직녀가 되겠죠. 직녀. 예? 직녀가 계집종 노예에서, 예? 제일견에서 쫓겨나갖고 계집종 노예에서 다시 서방 주나라 여왕으로 복이 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직녀가 견우한테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예? 그래서 이 베트남어에서 이게 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장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어제 이 한시장을 가면서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서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다리. 그게 바로 이게 드래곤 브리지, 용다리라고 하는데, 용의 상징처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용으로 상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다리인데, 이게 한강, 이 밑에 흐르는 강이 한강이에요. 한강. 예? 이 한국의 강. 한수 한자도 들고, 한국 한자도 같은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이 한수 한자가 바로 은하수란 뜻이 있어요. 은하수가 갤럭시고, 갤럭시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견우 직녀가 끼는 가락지예요. 가락지. 견우 직녀가 결혼하면서 가락지를 끼는데 그 가락지를 낀다 해서 그게 은하수고 갤럭시고, 견우 직녀가 하늘의 별이 됐으니까 은하수, 견우의 자식들은 전부 다 별이니까 하늘의 은하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을 흐르고 있는 이 위에 용다리가 있습니다. 용다리. 드래곤은 드래그 온, 이게 서방 주나라를 동방천부에 끌려고 왔다. 그래서 드래그 온 그런다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이 용이 있는데 용이 엄청 중요하죠. 용의 한자 사전을 보면은 이게 용용자 또는 언덕용. 이게 언덕농이라고 했습니까? 이 중국에서는 용을 갖다가 LONG로, 이 한글로, 발음기를 한글로 써야 되는데 서양이 알파벳을 사용해갖고 중국 한자를 지금 발음기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롱이 용이에요. 중국 발음으로는 용. 이 LONG를 갖다가 중국 한자로는 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이 사는 언덕이다. 이 언덕이 바로 조선의 아사달을 뜻하는 거예요. 아사달이 바로 언덕이고, 그리고 얼룩망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망은 이 발알망자인데, 직녀가 바로 견우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해서 발알망자고, 그리고 이제 이 얼룩이라고 하는 건 얼룩진 서방 주나라, 얼룩자죠. 흠이 생겼죠. 제열견으로 인해서 그 얼룩진 나라를 견우가 와서 정복해서 구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적재면을 뜻할 때는 얼룩말이 되는 거예요. 얼룩말. 얼룩말은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망은 직녀를 상징하는 거고. 은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은총. 임금은 견우고, 쇠김자는 견우고, 직녀는 은이라고 했죠. 그게 금도끼, 은도끼 하면은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니까 도끼는 적재면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이게 그 금도끼, 은도끼는 견우와 직녀니까 이 은이잖아요. 이 은은 직녀의 나라에서, 총은 뭐예요? 총. 아까 CHO 초안이라고 돼 있죠. 한시장이 초안이니까 그 불초의 나라니까 그 풀의 나라를 동그라미의 나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견우가 총을 쏘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통일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총을 쏘고 정복한 서방 주나라에서 은이 직녀니까, 은총은 견우가 직녀한테 은총을 내려갖고 자유의 여신이 됐으니까 뉴욕 맨하탄에서 지금 직녀가 불인 견우를 드리고 있죠. 불이 태양이니까. 그래서 은총, 총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용자라는 한자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한자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걸 무식하게 용용자로만 막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용용 얼마나 무식해요. 용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용을 갖다가 지금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뱀도 사탄이고.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용이. 예? 용이. 그래서 이 용다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한강을 흐르는 한강이 바로 이게 갤럭시니까 은하수가, 이게 은하수 할 때 물수자를 쓰죠. 물수. 한강의 강자, 이 삼수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물 여기 있다. 이 물은 무에서 나왔다. 그래서 견우가 나무로 견우를 상징할 때는 생명나무고, 견우를 물로 상징할 때는 이 물수자다. 그래서 물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다는 얘기는 견우로부터, 견우가 만든 문자를 가지고 예전에는 이미지나 그림으로만 이 세상을 이해를 했는데,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부여를 해줘가지고 이건 호랑이다, 이건 하늘이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다 해가지고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견우가 만든 한자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고 하는 저의 주장이 굉장히 더 논리적이고, 서양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마술사처럼 뭐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하니까 뭐 산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이건 거짓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문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부여를 해줌으로 그게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지금 한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풀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한국의 한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찾아보면 가주기자로 되어 있죠. 이 가주기는 중국 간자체로는 이렇게 씁니다. 중국 간자체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자를 갖다가, 한국의 한자를 이렇게 쓴다, 가주기자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석삼은 견우 직녀 적재면이에요. 두이는 견우 직녀를 나타내고, 한일은 바로 하나님 견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석삼을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뚫을권자가 있죠. 뚫을권. 자, 여기에 보면 뚫을권자가 있죠. 뚫을권. 뚫을권자는 제가 뭐라고 써요? 뚫은 땅권자니까 천지를 뚫은 땅, 천지를 창조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애플뽕이라고 했어요. 애플뽕. 직녀가 예쁘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게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사는 데가 산에 있는 언덕인데, 언덕에 있는 봉우리는 정상이고 천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에 있는 견우가 이 봉우리에 올라가고 천재가 됐는데, 거기에 절세의 미인 비너스 직녀가 애플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한일자를 갖다 이렇게 내렸죠. 이게 기역이에요. 기역은 견우고 니은은 직녀고, 이것은 적재면이고 니을은 제얼견인데, 이 견우의 한자가 지금 기역이 열로 갔어요. 그래서 이 기역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전쟁을 종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에서 쓰는 간자재로, 이게 가주기자예요. 가주. 서방규나라라고 하는 가죽의 나라를 견우가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다. 하나님 견우가 사는 나라가 됐다 해서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옛날에 통일했던 나라가 한국이고, 오늘날 한국이 망해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망해가지고 이 한국이 축소가 됐죠. 오늘은 제가 베트남
베트남 다낭에 와가지고 세계 역사를 한자 속에서 한자를 통해서 지금 베트남의 다낭과 베트남에 있는 한시장, 한강, 그 다음에 용다리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곳의 이름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하나다. 그래서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 한글과 한자가 연결되어 있고 한글과 한자가 한국인의 글자고 그리고 영자하고도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 영자도 뭐 별개로 떨어져서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한자에서 전부 다 파생된 문자가 영어 알파벳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